네, 사장 골격근과 운동 기출문제 4-4번. 두 번째 시간에는 신장성 수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,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므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해요. 공부를 하는 거니까.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도 있거든요. 그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건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. 일단은 우리가 단축성 수축 공부할 때 신장성 수축이랑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. 요게 어깨 관절이거든요. 어깨 관절. 요거 이제 팔굽 관절이고 팔꿈치 엘보 조인트, 숄더 조인트. 요거 손목 관절, 리스트 조인트.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그리겠죠. 셋, 넷, 다섯 개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덤벨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. 이렇게 요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요 위팔을 덮고 있는 근육이 위팔 세 갈래근과 위팔 두 갈래근. 요게 이제 위팔 두 갈래근. 알통이란 뜻이에요. 요거 바이셉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?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부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. 그래서 외부 힘에 저항해서 팔굽관절을 굽힐 때 이 두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되는 거죠. 요걸 단축성 수축이라고 합니다. 라는 거죠. 즉, 이 근육이 짧아지죠. 짧아지면서 두꺼워집니다. 그걸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는 거고, 반대로 외부 힘이 내가 최대로 발휘하는 힘보다 강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팔이 펴지겠죠. 팔굽관절이 이렇게 펴질 거란 말이에요. 펴지지만 여전히 바이셉스, 즉 이 두 근육에서는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힘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나 근육의 길이는 이렇게 길어지죠. 왜? 외부 힘이 이 두 근육이 발생시키는 힘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팔은 펴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서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. 힘이 발생하고 있으니까. 그런 걸 신장성 수축이다 라고 얘기하고, 만약 이 두 근육이 발생시키는 힘과 외부 힘이 같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? 등척성 수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외부 힘과 발생시키는, 근육이 발생시키는 힘이 같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버틸 수 있잖아요.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장력은 발생하고 있는 거죠. 그걸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. 이렇습니다. 즉 단축성, 등척성, 신장성 수축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가면 실제로 학생들이 그러고 넘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신장성 수축이 우리의 일상이고 선수들에겐 기록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면, 이걸 인지하는 순간 이 안에 흥미로운 주제,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차별화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봐요. 우리 일상에서 지금 단축성, 신장성 설명할 때 팔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근육이 단축되고 신장되고 그러면서 수축하는 그 과정, 심지어 이 등척성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과정들이, 일련의 수축들이 반복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러므로 이 신장성 수축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일상이에요. 물론 일상이라는 거는 신체 활동이잖아요. 신체 활동은 비과학적이고 비계획적이고 비구체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성 수축은 반복되고 있다. 즉 신장성 수축은 우리의 일상이다. 이 신장성 수축을 모른다. 일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. 일상에서 발생되는 신체 활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쵸?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 모든 선수들이 단축성 수축, 등척성 수축으로 훈련을 해요. 근데 어떤 한 선수가, A라는 선수가 신장성 수축으로 훈련을 하면 근육도 더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근력도 더 좋아진다. 즉 수축력이 좋아진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러면 A라는 선수는 거기다가 과학적으로 신장성 수축 훈련을 하겠네, 운동을 하겠네. 그러면 A라는 선수가 이길 거 아니에요.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. 요즘 육상대회 보면 거의 간발의 차로 승부가 갈라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신장성 수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도모했다면 그게 어떤 경기든 간에 근비 대 근력이 기록에 작용하는 경기라면 얘가 이길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예를 들어서 B, C, D 등등의 선수들이 D라는 선수들이, 이것도 이제 대문자로 D라는 선수들이 신장성 수축을 공부했어요. 그래갖고 얘네들도 이 훈련을 했네. 그러면 이제 같아지는 건가?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. 왜? 아니 A라는 선수는 그때 뭘 했냐면 최적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신장성 수축 방법을 또 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네들도 하지만 최적 방법을 아는 A가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므로
계속적으로 신장성 수축에 관련된 공부를 과학자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한다?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쵸? 한 가지 다행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신장성 수축은 일상에서 벌어진다고 그랬죠. 일상에서 늘 발생하는 수축이에요. 이것도.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많잖아요.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? 관찰할 수 있잖아요. 특별히 어떤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. 이 학습 장소가 여러분들 주변이 학습이에요. 주변이 학습 장소란 말이에요. 주변이 동영상이에요. 그걸 보시고 궁금한 건 다시 공부하고. 예. 자,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신장성 수축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지연성 근통증이라는 거 말씀드릴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신장성 수축을 공부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? 예. 자, 재미없는 주제 가지고 억지로 한번 말씀을 드렸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.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.